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가 투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죠. 오늘 FOMC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보면 5%였는데 0.25%를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죠. 기자회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여전히 고용은 강하고 물가는 2%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연준의 기존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5월에 기준금리가 0.25% 올랐다면 6월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동결한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이번에 기준금리 발표 이후에 0.25% 올릴지 모르겠다는 소폭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준은 물가 안정이랑 완전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에 올린 0.25% 기준금리가 맥시멈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쯤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연준은 가감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것이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따라서 증시와 채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볼게요. 왼쪽은 S&P 500인데요. 횡보장을 이어가다가 기준금리 인하 발표하자마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오른쪽에 장기채를 보면 TLT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발표 전부터 스물스물 내려가기 시작했고 발표 이후에 역시나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상황을 보면 채권의 하락은 생각보다 적었고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못 오를 거라는 시장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은행의 위기에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부동산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버핏의 절친인 찰리 먼거가 상업용 부동산 쇼크가 올 거라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과연 부동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상품일까요? 2004년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규모를 보겠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적정 수준을 관리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소형 은행들은 최근에 1조 9천억까지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소형 은행의 주요 사업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금리가 오르니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공실률이 17%까지 올랐습니다. 돈을 회수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리스크가 더 커진 거죠.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리얼티 인컴을 비롯해서 리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리츠 기업이 대부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리테일의 대표는 리얼티 인컴이죠. 데이터 센터의 대표는 에키닉스, 그리고 개인형 창고는 PSA인 퍼블릭 스토리지입니다. 통신 타워는 아메리칸 타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예상치를 상회했냐 하회했냐 요걸 살펴보면 매출 측면에서는 모두 다 올라가는 모습인데 퍼블릭 스토리지만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EPS도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요. 개인형 창고랑 통신 타워는 좀 하회했지만 리테일이랑 데이터 센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리얼티 인컴 실적 꽤 괜찮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리얼티 인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1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 예상치 매출이 901 밀리언 달러였는데 944 밀리언 달러로 예상치를 꽤 많이 상회했죠. EPS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예상치를 보더라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가를 보면 오늘 하루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하니까 전체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걸 제가 캡처해 봤더니 장후에는 0.7% 올랐습니다. 이 캡처한 이후에 지금 다시 봤더니 1%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일 주가는 더 선반영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적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인수합병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리테일의 최강자 리얼티 인컴은 끄떡없는 모습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부동산 기업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이 얼마나 좋은지 봐야겠죠.
되죠. 그래야 싸게 대출 받아서 이자를 크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파산에 대한 위험을 등급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기간의 만료 시점인데요. 올해 리얼티인컴에 임대 만료인 기업이 많으면 곤란하겠죠.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주율인데요. 부동산은 결국 공실이 없고 월세를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 실적을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을 평가해 볼게요. 리얼티인컴의 신용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디스에서도 AAA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될 건 세입자들의 신용도 체크해 봐야겠죠. 리얼티인컴의 세입자 기업들을 보면 탑 20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신용도입니다. 신용이 좋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2.9 곱하기라는 이 숫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리얼티인컴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2.9년 동안은 월세를 받으면서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입자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세입자 역시나 건강하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기간 만료를 체크해 볼게요. 임대 매장 수랑 가격을 연도별로 비중을 확인해 봤는데요. 빨간색 막대를 보면 2023년에 다행히 짧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 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그 밑을 보더라도 빨간색 막대가 특별히 특출나게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 12,700개나 되는 임대 매장이 고르게 만료 시점이 분산되어 됐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리얼티인컴은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주율을 체크해 볼 건데요. 지금 S&P 500이랑 리얼티인컴을 비교해 보면 S&P 500은 입주율이 94.4%인데 리얼티인컴은 98.2%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실이 적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공실이 원래 안 나올 땐 상관없는데 요즘같이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럴 때는 과연 어떨까요? 과거를 먼저 살펴보면 IT 버블이라든지 리먼 사태 때도 공실률이 좀씩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입주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랬을 때 리얼티인컴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얼마나 빨랐는지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버블 때랑 리먼 사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면 한 1년 정도 주가가 하락했고 그 다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IT 버블 때는 22% 정도 가대납폭이 있었고 리먼 사태 때는 부동산 사태이기 때문에 35%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락이 더 크면 상승도 더 크게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27%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럼 현재의 시점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리얼티인컴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입니다. 2022년 10월에 저점을 찍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고점 대비 하락률이 26%입니다. IT 버블 때보다는 더 하락이 나왔고 리먼 사태보다는 덜 빠진 상태인데요. 현재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금융주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과거에도 잘 버틴 리얼티인컴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실적을 체크하면서 리얼티인컴이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분기마다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리얼티인컴의 현재 주가를 보면서 배당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60.97달러니까 61달러가 5%의 배당률이기 때문에 현재 5%까지 배당률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5%가 아니라 4% 배당률까지 올라가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건 76달러입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서 리얼티인컴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체크해 봐야 되고 지금은 그 바닥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5%의 배당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투자 금액별로 배당금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부터 1억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배당 소득세를 모두 적용하고 실제로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000만원일 때는 우리가 매달 35,400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기 개발을 위해 매달 2권의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돈입니다. 좋은 책으로는 숲에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랑 나의 머니 로드가 있겠죠. 그리고 3,000만원일 때는 매달 커피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요. 10만 6천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투자할 때는 관리비를 지불할 수 있는 17만 7천 원이 들어오게 되고 1억을 투자했을 때는 주유비 혹은 식비를 대체할 수 있는 35만 4천 원이 매달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듯이 배당 투자를 한다면 즐거운 투자가 되실 겁니다.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식수로 다시 환산해 봤는데요. 35,400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리얼티인컴을 122주를 매수하면 되고 35만원을 월 배당으로 받으려면 1220주를 매수하면 됩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환율을 주가로 반영한 거니까 직접 투자하실 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AFF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츠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걸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AFF가 뭐냐면 벌어들인 이익에서 감가상각 비용이랑 부동산 매매 차익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다 뺀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이득이 남는지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AFF가 오른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성장을 했습니다. M&A를 하면서 이 AFF를 올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잘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얼티인컴이랑 FOMC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빠르게 공유드리고 싶어서 밤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앞으로도 FOMC 내용이 궁금하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받아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원하면 제가 해드리겠죠. 아니면 기존의 화목토 오후 8시에 올리는 것도 괜찮은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